자, 이어지는 수업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나그네리 자인데요. 자, 8일편에 제6장의 신출한자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온 글자가 나그네리 자네요. 자, 선명하게 나왔으면 좀 좋을 텐데 선명하지가 않네요. 이 책에는 이게 나그네 녀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나그네 녀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사진의 표기에 따라서 근데 나그네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제 맘대로 표현한다면 군사력자라고 하고 싶어요. 군사력자. 왜 그러냐? 군사가 더 본니니까, 본니에 가까운 뜻이니까. 왜 군사력자라고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고문자가요. 고문자가 이 깃발이 이렇게 있고요. 깃발이 있고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양 표현인데 사실은 문자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 사람으로 줄였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네. 그걸 줄여서 두 사람으로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말로써요. 말로써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계속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그것이 두 사람으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이렇게 서로 등을 이렇게 맞아야 되고 사람 있고 사람 있고 사람 있고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들이 있고 수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게 두 사람으로 기계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 뒤에 사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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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을 뜻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 글자 고문자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을 줄여서 두 사람으로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요 글자에서 요 형태가 요렇게만 표현된 요 형태에서 정의된 글자가 사실은 요 글자죠. 네. 요 글자. 그냥 글자에서 하나가 모방자처럼 하나가 사람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깃발 아니에요? 깃발? 네. 이 발이라는 게 가늘고 길다란 물체를 말해요. 면발이 뭐 질기다 뭐 그런 식의 표현. 우리가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발을 들이었다는 것도 가늘고 긴 물체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슬도 끼워놓고 뭐 하기도 하지만은 발을 들이온다 뭐 할 때 쓰는 그 발도 가늘고 길다란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발 자체가 가늘고 길다란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그러면 깃발에 발을 썼냐? 이게 가늘고 길다란 오늘날은 기폭을 쓰고 있는데 옛날엔 깃발을 달았던 거예요. 깃발. 그런데 깃발과 두 사람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이 깃발은 자하고 두 사람이면은 이게 두 사람이요. 두 사람에서 나온 글자가 뭐예요? 이 글자죠? 네. 조침용자 앞사람 뒷사람 쫓아가는 사이 조침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을 집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두 사람을 쓰는 순간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져. 사람이다 두 개를 쓰는 순간 이렇게. 그러죠? 줄여서 쓸 수밖에 없어. 사람 인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인자를 그대로 써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타내는 형태, 이 두 사람 나타내는 형태를 앞 사람은 이렇게, 뒷 사람은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예요. 이게 성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시자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쓰는 행기잖아요. 네. 한자에서 두 사람 말고 세 사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를 정형화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은 너무 옆으로 길어지니까 이렇게 방귀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호대로 오면서 해가 이렇게 포함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글자가 무리중자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 같은 글자인데 무리중자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시사람 표현한 거 이게 시사람. 예. 여기서는 앞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뒷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요. 그 무리중자 간혹가다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썼어요. 아니 한문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서 가르치고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써서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써서 가르쳐줬으면 따라서 이렇게 썼겠지. 네. 교수가 이렇게 쓰는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썼겠어요 제가? 교수도 이렇게 쓰니까 저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문자학이라는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더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네 이렇게. 이게 세 사람. 그래서 모일치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쉬라고 적을 때 쓰면 모일치자 이거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사람은 이렇게 쓰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요 글자를요 이렇게 쓰지 않고 물론 같은 글자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글자 풀이를 해본데 이게 깃발이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두 사람을 줄였는데 이 깃발은 한 집단을 상징해요. 집단. 깃발이라는 것이 잘 보이게 하는 물건이에요. 잘 보이게 하는 물 이거 한 집단을 상징한다니까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에 요즘은 안 하는데 요즘엔 학부모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데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못한데 그게 뭐냐 운동 옛날 기마전 같은 거 못하게 해요. 기마전 같은 걸. 문제 생기고 학교에서도 못하고 또 운동해. 기마전 재밌잖아요. 저희 그래서 운동 옛날 기마전 1900권으로 나눠가지고 할 때 깃발 뺏기면 져. 아무리 우리 집에 기마병들이 많이 남아있어도 깃발 뺏기면 진다니까요. 한 집단을 상징하는 물건을 뺏기면 치는 거야. 깃발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의미있게 사용하는 데가 군대예요. 군대가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표현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흑백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선명하게 보면 좋을 텐데 칼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데 국군날 시가행진이 저 광화문만 앞에서 이제 군인들이 지금 퍼레이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이. 자, 국군날이면 국군이 다 나오면 좋은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면 얼마나 거창하고 장관이겠어. 다 나오면 다 나올 수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야. 뭐냐 각 부대의 상징물인 깃발을 다 들고 나는 기수단이 있어. 기수단. 그 기수단이 그 부대 자체를 상징한 거야. 그러니까 국군날 기수단들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군부대 모든 깃발이 다 모이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나온 게 그게 모든 군대가 동원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이 지금 기수단 사진이야. 지금 기수단 잘 안 보이지만은 기수단이 깃발 들고 지금 행진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이게. 그리고 깃발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이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점령했다는 의미예요. 점령. 우리가 북한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6.25 때요. 부산까지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했잖아요. 수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군 최고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중앙청에다 깃발 꽂는 거였어요. 다시 되찾았다. 다시 점령했다 이거예요. 저 아폴로가 우주에 가가지고 달나라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달나라에 내려간 최고 먼저 한 행위가 뭐예요? 깃발 꽂는 거였어요. 성조기 꽂는 거였어요. 남극을 타면 아문제이 남극점에 가가지고 최고 먼저 꽂는 것이 깃발 꽂는 거야. 에베레스트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최고 먼저 깃발 꽂고 사진 찍는 거잖아요. 기념으로. 응? 깃발이 그런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을 계속 얘기했다시피 가장 상징적으로 쓰는 집단이 군대고 이게 여기는 군인들이 지금
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군인 관련돼서 뜻이 군사예요. 군사. 사실은 군사예요. 군사였자고 군사 가운데서도 특히요. 요걸 때는 500명의 군사호 500인은 군사와 관련돼 있어. 그 500인의 군사들의 무리가 사실은 있죠. 여단이야 여단. 이 고구마대에서 쓰이는 고구마대는 이응여자인데 여단이야 여단. 그 여단이 오늘날에도 군대 편성 체제에 지금 단위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뭐 6.25 때일 때는 소대장 전체적 여기는 분대단데 쪼개보면 분대, 그 다음에 소대, 그 다음에 대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군단 이런 식으로요. 군단 이런 식으로 이 군대 편성 체제가 있는데 이 연대하고 사단 사이에 하나 더 끼인다면 그게 여단이에요. 여단. 보통 사단이 뭐 4개의 연대나 6개의 연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단은 한 2개 연대 정도로 구성이 돼요. 2개 연대. 지금은 저 육군 체제가 그렇죠. 다 여단 체제로 바뀌고 있어. 연대가 여단으로 봐. 그렇죠. 여단 체제. 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왜 그러냐? 이 여단이 주로 육군이라면은 보병들만 돼 있는데 보병만 가지고 전쟁을 못해. 뒤에서 지휘하는 포병도 있어야지. 또는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갑부대도 있어야지. 이게 다 체제를 만들어서 단독으로 다른 부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처럼 지금 육군이 이 사단 연대 대신에 여단으로 좀 체제가 바뀌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 신문에서 봤어요, 저는. 그 바로 그 여단요. 그 여단과 관련돼 있는 군사와 관련돼 있어요. 이 군사가 이루는 군대보다 그래서 이게 군사 군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여단장 할 때 쓰는 여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투에 다녀 걸렸는데 전투를 하면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돼요. 그 돌아다니는 사람과 관련돼 있어 또. 그 돌아다니는 사람과 관련되다 보니까 나그네 뜻이 쓰이고 나그네 뜻으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나그네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행렬병자 돌아다니 떠돌이 이들 가운데 아프게 되니까 아무래도 보호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행렬병자 뭐 이런 데 쓰이는 글자가 바로 있잖아요. 여관 여인 속을 때 쓰는 여자예요. 자, 나그네 내자에 대한 설명이 자형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나그네인지 본래 뜻이 군사인지 군대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어요. 여단의 여자 행렬병자 여자다 이거예요. 여인 속을 때 쓰는 여자. 자 이렇게 해서 나그네 내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음역할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클 때자예요. 자, 이 글자에는 소전자행을 보니까요. 고문자권에 근문장, 갑골문장은 없는 모양이네요. 우리 책에 보니까 자료가 소전자행인데 소전자행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인지 알겠죠? 손이죠. 오른손 왼손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일자는 큰 대자의 형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이 합치면은 손맛 잡을 공짜죠?
오른손 왼손이 합쳐지면 손발자국 공자를 갖다가 표현했고 그다음에 물숫자 형태의 지금 물숫자를 갖다가 변형해서 이렇게도 쓰이죠. 이렇게요. 자, 그 가운데에 큰 대자가 음역화를 해서 대가 태가 되면서 두 손으로요. 두 손 이게 두 손 관련인데 두 손으로 물에다가 어떤 동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물에다가 인다고 해서 일태자예요. 물에다. 그래서 원래 클 태자 아니고 일태자예요. 일태자. 물에다 인다 이거요. 쌀을 인다. 최고 인다는 걸 최고 느낌이 있는 건 사금. 모래 속에 조각 금들 모래 조각처럼 생긴 금조각들이 섞였단 말이에요.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 사금 펴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데 큰 물이잖아요. 큰 물 막 장마가 돼가지고 큰 물이 막 산에서 토사가 막 휩쓸려 내려와. 그러면은 그 물 속에 일단 사금이 들어있는가 봐요. 그 내과에 나가가지고 뭐 거르는 거 이렇게요. 가르는 거 이렇게 막 갖고 가가지고 물에다가 이 턱을 파가지고 모래를 파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은 우리가 쌀 키에다가 키 지르는 것처럼 해. 키 지르는 것처럼 물에다 이렇게 이게 이제 키 지르면 물론 위아래로 하지만 이건 옆으로 이렇게 서서 물에다 대고요. 가벼운 것은 다 나가고 무거운 것은 있겠죠. 사금이 머리보다 무거운가 봐. 일다 보면 무거운 것만 남는데 그게 무거운 게 사금이 조금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금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머리다 인다니까요. 이렇게 두 손으로. 그게 원래 일태자 이게 일태자. 자, 그런데 왜 클태자가 됐냐? 요골자에서 이렇게 큰 대자하고 두 손 요거 물이 이렇게 달린데 그것이 정형화돼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큰 대자가 음역한다고 했죠? 큰 대자는 두 팔과 두 살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에서 나올 텐데 큰 대자를 갖다가요 이렇게 큰 대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이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렇게 쓰는 글자. 이 큰 대자에다가 사실은 큰 대자가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어지니까 이렇게 처병의 보위를 써서 이렇게 썼다가 다시 하나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또 이것도 크다는 뜻, 크고 크다 해서 이것도 클태자예요. 클태자. 이것도 클태자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하고 일태자하고 의미 같잖아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의미 같으면 통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용해서 이 글자를 갖다가 클태자로 써버리고 있어요. 이 글자는. 옛날 사람들이 의미 같으면 이 글자하고 이 일대자하고 클대자가 지금 의미 같으니까 이 일대자를 클대자로도 써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뺏긴 거야 지금 클대자한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그럼 클대자로 써라 이거예요. 나는 다시 요 글자를 다시 원형해 가지고 이 글자에다가 물에다 일잖아. 네네네. 그래서 물을 달고 이 글자를 일대자로 쓰고 있어요. 일대자.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쓰자 이거예요. 대신에 너를 좀 빌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붙여가지고 일대자를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도태시키다 뭐 할 때 쓰는 태자예요. 도태시키다. 물에다 일어가지고 쓸모없는 거 버리는 것처럼 이제 쓸모없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 관련돼서 도태시키다 할 때 쓰는 태자. 또는 이제 이런 글자에서도 이제 이런 글자에서도 음역하죠. 이렇게요. 이게 말 그렇죠. 잘 달리는 말이 준말이라고 그래요. 말이라는 것이 다 사람도 능력이 다르듯이 말도 능력이 다른데 잘 달리면 준말잖아요. 못 달리는 말은 태마라고 태마. 그 태마는 이건 이제 전쟁터 같은 데에서 이제 쓰고 있지만 태마는 짐 실은 데다 짐실을 태자예요. 짐실을. 태마할 때 쓰는 태자. 짐 실을 태자. 짐이나 실는 말이요. 그냥 달리는 것을 특징으로 삼지 않고 무거운 걸나 끌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큰 대자에다가
양양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는데 이 대자에서 입성 이 모음을 갖다가 떼면서 입성자 리을자를 붙여서 달로 바뀌어요. 이게 달려요. 이 몸이 떨어져서 입성자 리을자가 붙은 경우가 한자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 유형들이. 자, 그 유형을 그대로 해서 달이 됐어요. 이게 대가 달이 됐는데 양양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이게 새끼양달자예요. 새끼양달. 새끼양달자. 자, 그런데 이 새끼양달자가 위에서 아래로 좀 길게 좀 쓰이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큰 대자를 갖다가 이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끼양달 이렇게 돼서 새끼양달자인데 요 글자가 다시요. 그러니까 이 간략화돼서 이렇게 쓰인 요 글자가에다가 책받침이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다른 달인데 이를 달자가 돼. 이를 달자. 도달할 달자. 제가 한자교육 진흥에 수업을 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거짓 20년 가까이 했나요? 뭐 정확히 기억도 안 나지만은 거기에 보면 아동한자 지도사 과정이 있고 그 지도사 과정을 제가 꽤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동한자 지도사 자격증 딴 사람이 한 거짓말 3,000명 정도 가까울 정도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 20년 좀 가까이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아동한자 지도사를 땄고 지금도 교육인자유사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동한자 지도사 시험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 자격 시험에 요 글자를 쓰라는 경우가 자주 나와. 왜 그러냐면 요 글자를 틀린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 근데 자주 나와.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서 틀리냐? 행자로 씁니다. 그렇죠. 다행행자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이게 새끼양달자를 알았으면은 여기 이 글자가 이거 양양자가 달랐다고 새끼양이라는 뜻을 지닌 글자를 알았으면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여기 양양자를 분명히 섞었죠. 이렇게요. 한자 교수님들도 붙겠습니다. 예? 한자 교수님들도 다행인 걸 써요. 그렇죠. 한자 선생들 가운데도 이렇게 잘못 쓴 사람들이 많이. 근데 여기 반드시 양양자에 틀렸어요. 그게 우리처럼 이 글자를 설명을 나오면은 보세요. 우리처럼 사람 실수를 안 해. 무조건 그냥 쓰고 읽으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쓰는 거이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이 글자가 나오면은 이 글자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진 글자다. 근데 요 글자는 사실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진 글자다. 큰 대자에 의해서 음이 대가 입성자 이 몸이 떨어지면서 입성자 니을자를 써서 달이 되면서 양양자에 의해서 새끼양달자가 되고 이거 책받침은 시험자 갈탁자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겠죠. 이 길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새끼양달자가 다시 음역화하면서 길을 따라서 이른다고 해서 이를 달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러죠? 이렇게 설명했다고 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안 쓴 거야.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이런 설명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무조건 쓰고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쓰고 외우자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글자 설명을 하면은 큰 대자, 양양자, 큰 대자도 부숫자고 양양자도 부숫자고 책받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 우리는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참 답답을 넣으시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다시 음역화하는 글자, 그것이 이제 또 시험이 자주 나오는 글자인데 초달하다, 편달한다 할 때 쓴 글자예요. 매질할 달자, 착지질할 달자. 이 글자가 다시 음역화를 해요. 다르다는데 착지질할 달자, 매질할 자예요. 손에 들고 해야 되겠죠? 그게 손수자가 변하는데 제방을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책지편자예요. 가족의 자에다 편할 편자를 쓰기 책지편자죠. 이렇게요. 편달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학교에서 뭐 통지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그 밑에다가 학부모 난에다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말들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데 그렇죠. 책짓으로 이게 책짓편이잖아요. 책짓편. 때려가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수업 시간에 해차르거나 뭐 그러면은 때려서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 편다는 사람을 들어서 교편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편. 근데 요즘에 지금 선생님들이 책짓을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편달한다 소리를 안 했나 보죠. 그렇지 안 하지 요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교권이 무너진 거야. 학생이 막 부각돼가지고 학생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학생이 선생한테 달라들고 선생 맥자 자꾸 흔들고 요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키워놔가지고 선생님보다도 초등학교는 있죠. 여자 선생님보다도 사내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되면 더 커요. 선생님들 여자분들 비교적 작다고 치면은 선생님 말 들어먹지를 않는 거야. 옛날에 선생 그림자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엉망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소리를 한대요. 자기들 정년퇴직은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결정한다고. 학생들 때문에 정년퇴직을 제대로 자기가 교직을 원하는 시간까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 이거야. 요새는 본인들이 안 한대요. 네. 교직을 가서 한 3년만 있으면은 너무 연봉이 차이 나가지고 허무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고. 교사 이제 봉궁이 너무 박봉이다. 제도권법. 그래서 교대 사범대가 요즘에 완전히 인기 하락이에요 지금. 그게 이 사람들이 자꾸 자본주의의 생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것, 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돈이라는 게 삶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돼.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사는데 필요할 뿐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돈이 목적이 돼 있으면 있죠. 뭐 자기가 하는 일에 의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지고지선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문장 공부, 이런 한학 공부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답답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선생이 없어지겠지 벌써. 그렇죠. 선생이 아니고 강사죠. 강사가 돼가지고 당신은 당신 역할만 하라 이거야. 가르치는 것만 하라 이거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수업 시간 무슨 짓을 해든 당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가르치는 것 그것만 해라 이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둬야 되나요? 못 가게 해야지. 세상이 변하는 걸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못해 안 해.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런 한자교육, 한학교육을 시켜야죠. 인성교육을 수능에 포함시켜야 된다. 집에서 해야 돼요. 주부들이 자기가 직접 배워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알았어요. 이 소문 나가. 그만해 이제. 자, 클때짜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우리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신 몇 살짜리예요? 교수님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클테자에 네. 그 큰데랑 네. 그다음에 손 맞잡을 공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봄춘도 그 형태 같은가요? 봄춘자는 네. 옛날 글자를 보면 토목의 싹이 이렇게 움트나는 형상이고 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표현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본자가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요 글자는 그렇게 세 개의 자소로 나눠져 있죠. 초도 진칠도 날일자로 나는데 이 글자가 음역할을 해. 돈이 춘까지 되면서 햇빛을 받아서 싹이 나는 봄날을 뜻하는 글자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 글자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봄춘자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여기
핵들이 이렇게 이런 핵들이 이렇게 이런 핵들이 합쳐지고 이것도 하나로 이제 양쪽이 하나로 쓰겠죠. 핵이 하나 더 가있다고 해야 돼 이렇게. 문자 변화가 뭐 답이 다양하게 변화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형화돼서 그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오늘날 이런 글자들 합쳐가지고 한 글자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를 만들어놨으니까 거기다 맞춰 설명할 수밖에 저도. 근데 뭐 핵이 없어지고 뭐 또 생기고 오면서 이런 형태까지 나타난 거예요. 다른 형태는 자, 여기 이렇게 쓰이는 형태를 지금 놓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 가운데 뭐 다양한 형태에서 이렇게 나온 글자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쓰인 거에 다 하나의 형태에서 나온 거야. 이거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다르고 또 이때 다르고 뭐 그런 식이야. 찌을 용자는 그거는 맞자구동으로 샀겠네요. 예? 찌을 용. 아 그렇죠. 그 찔용자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죠? 네. 이거 두 손으로 절구를 들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 네. 형태겠네요. 두 손으로 절구를 들고 있는 형태. 이게 두 손이고 밑에 절구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나도 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예. 네네네. 원래 고문자를 보면 이 두 손에 절구공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절구공이. 이게 나도자가 절구공에서 나왔거든. 네. 이게 절구공이를 갖다가 이게 절구에다 찍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여기 형태는 또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고문자를 봐야지 그것이 왜 그렇게 형태로 되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은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몇 살자 설명해야 되는데요. 몇 살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책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휘매산으로 표기하고요. 또는 산산으로도 표기하고 그러는데 이 문자라는 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허물뜨는 것이 바로 산산이야. 이 오이매나 어이매가 오늘날 안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을 갖다가 뜻에도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산산어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 약속이 아니야. 아직까지도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오이매나 어이름에 산으로 표기된 책이 없는데 이제 하도 많이 쓰니까 요즘에 나온 책들 이제 학습지는 데서 산산으로 자꾸 표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치면 끝도 끝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지금 상황에서도 대표적인 자원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놓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글자를 놓고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쓰이는 글자를 어떤 사람은 벽경으로 어떤 사람은 경치경으로 그 경치로 배운 사람한테 벽경수로 하면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지금.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도 안 된 산산을 해가지고 배워놓으면 산산으로 이게 막 학습을 배운 아이들한테 산산으로 가르쳐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몇 산 넣는데 몇 산 써보라고 몇 산이 뭐예요? 그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돼. 근데 문제는 약속이 정확히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야 또. 오이 몇 산으로 쓰기도 하고 의 몇 산으로 쓰기도 하거든. 제가 30년 넘게 문자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일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데 사람 자체가 뭐 세상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최초로 한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최초로 불세책을 썼는데 그 이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학습지 한자를 썼어요. 프로그램식. 요즘에 자원 한자 뭐 대교 한자 많이 알려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 듣고 누군가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학습지 한자의 프로그램식 학습지 한자의 틀을 만든 사람이 저고 다른 데서 그걸 만들 때 아무래도 최초 나온 걸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학습지는 산산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참 큰일이야, 큰일. 근데 그 쉽게만 가르치겠다 그 얘기야. 쉽게만 가르치자지.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산산으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조선 전기에 있죠. 4대 명필가 가운데 한 사람이 양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산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한들 아래 매일오다. 그 매일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공부를 쉽게만 가려고 그다음에 구렁이 담는지 쉽게만 가려고 하면 끝도 끝도 없어. 그게 요즘 아이들이 천박한 상황이 그거예요. 쉽게만 가르친 사람들이 자기들 쉽게 가르치겠다고 해놓으니까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졌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1 더하기 9는 몇이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게 이런 패턴이야. 이게 쉽긴.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반대죠. 이렇게요. 10으로 해놓고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고 할 때 여기는 답이 하나잖아요. 여기는 답이 10개, 9개. 1과 9가 될 수도 2, 5, 8이 될 수도 있고 3과 7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준 거잖아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세포적인 생각 답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끔 문제를 내는데 서양 사람들은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는 유도로 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있죠. 똑같은 것도 방향만 약간 틀면 몰라버려. 생각하는 머리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쉽게 오겠다고 산산하고 있거든 지금. 책임을 방지하고 있는 거야. 왜 오이가 뭐인지 어이의 매가 뭐인지를 지금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길어지면 나가서 해야 돼. 끊어 빨리. 끊었어요. 우리 수업이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막 들락날락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진짜 나 매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까부터 편다는 것처럼요. 지도 편다는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다음 시간에 안 나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회초리를 좀 하든지. 안 나오죠. 다 안 나와요? 그냥 저도 헛소리 그냥 저도 헛소리죠 뭐. 제가 맞지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뭐. 예.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저 산산 자꾸 딴소리 자꾸 오고 있는데 그 산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이 아니면 어이라 했는데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럼 뭘로 표기를 해야 되냐 그건데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다가 딴 소리를 하고 말아 버렸는데 채수제 학습단자 쓰는데 그 틀이 다른 데도 다 원용하고 있다 이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불사책도 채조로 썼지 음해역할자 이렇게 형성자 성부역할자를 앞에다 놓고 전통문화에서 나온 거 그것도 5년 걸려서 쓴 책이에요. 안 쓰이는 글자들 뭘 예를 들어야 갑자기 또 예를 들으니까 이게 뭐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이런 글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글자를 갖다가 모르잖아. 너물릉자 이런 글자를 찰릉자만 알지. 근데 이런 글자들을 갖다가 까지도 고문자 자형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자원 설명하고 하면서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사람들이 쓰이는 글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안 쓰이는 글자까지 설명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런 데서 음역하는 이런 글자까지도 제가 책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책이나 마찬가지야. 고문자를 들어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한 것들이 불사책 썼지 최초로 프로그램식 학습장자 썼지 음의 역할자 밝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 썼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얘기가 왜 그 얘기를 꺼내보냐면은 최초의 학습자한테 했을 때에 요 글자를 갖다가 프로그램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뜻을 갖다가 오이매로 해야 될지 어일매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해는 방법은 뭐냐면 그 책을 쓸 때 감수해진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 부산에.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꽤 오랜 세월 전이지만은 근데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부산에 계신 교수님한테 감수를 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오일로 해야 될지 어일로 했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전화해서 몇 산자를 갖다가 뜻을 이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이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하고냐면 자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확답을 못 얻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근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나라 대학교 가운데 한문학과가 서울대나 연세대는 없어도 고려대는 있잖아요. 그 고려대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확답을 안 주고 제가 성균관대학교 나왔는데 성대 한문학과 교수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더니 거기서 확답이 없어. 세간대를 해봤더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이 오이면은 산을 뜻하는 고어고 산을 뜻하는 고어고 산을 의미하는 고어고요. 그 고어인 오이를 갖다가 예스럽게 편하게 발음한다고 예스럽게 그러니까 매에서 변형된 말이에요. 예스럽게 발음하는 게 매다 이거 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이라는 모음을 어이로 바꾼 것이 편하게 발음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산에 사는 돼지를 갖다가 멧돼지 할 때 쓰는 매라든지 메아리 할 때 쓰는 매가 바로 이 매예요. 메아리나 멧돼지의 매가 요 매하고 관련됐다는 걸 이제 배우는 거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원래 말이 바로 요 오이매인데 우리 한글 맞추고 표현해 보면은 우리 책에도 보세요.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 저 설명 가운데요. 그 서울 삼각산 옆에 이렇게 보면 거기 어디 읽어보면은 일부에서는 오이매를 예스럽게 이른 말이 매로 지칭하기도 하나 표준어 규정이 나왔죠. 표준어 규정에 두 말이 쓸 때 오이매나 어이매 두 말이 쓸 때에 원행에 가까운 말을 택한다. 이게 표준어 규정이 나와 있어요. 표준어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요.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원행에 가까운 것이 뭐예요? 오이매죠? 저는 그거에다 근거를 둬서 아니 사람들이 왜 당신 오이매를 표겠어? 그러면은 아까 하면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근데 확답이 없었다. 그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한글 맞추고 표기 규정에 의해서 저는 오이매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 뱃산자는 오이매로 표기했어. 오이매. 그때 그렇게 해서 이걸 오이매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오이매로 표기했고 이 오이매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창 시절에 배우는 시족 가운데 아까 하면서 양사언이요, 안평대고 뭐 김구 선생님 김구고 다른 분이에요. 또 한호 한석봉 그다음에 양사언 이 사람 네 사람을 갖다가 조선전기의 명필가로 취급을 하는데 그 양사언이 쓴 유명한 시가 태산이 높다 하늘나라의 이로다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으리었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할 때 쓰는 그 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사언의 시조를 설명하면서 요 매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시조도 배우고 그 시조를 얘기하면서 양사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게 어차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 안 별 수 없어 그거.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싹 드러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산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한자 교육이 오늘날 한자 교육을 망친 거야. 쉽게만 가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 한자는 통수명문이에요. 글자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한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조건 쓰고 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해서 뭐냐 이거요. 쓰고 외우라고 하면 또 선생님 필요 없는 공부예요. 책사당 무조건 쓰고 외우면 되니까. 오늘날 교육연자에서 가르친 사람들이 선생님 필요 없는 한자를 교육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자 학원에서
아이들이 오면은 교재 하나 갖다 놓고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라. 그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들 때. 응? 학습지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라 이렇게. 그게 무슨 한자 교육이냐고. 자,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몇 산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형태가 되냐? 산에 보면 높고 낮은 산들이 많으니까 산등성이들이 많이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많은 산으로. 많은 산등성이가 있는 형태를 표현했는데 한자에서 많은 건 몇 개를 줄인다고요? 3개를 줄인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산등성이를 3개로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각골문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런 형태. 물론 소전에서 변화 과정이 뭐 소전에서 뭐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형태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태산을 때 쓰는 산자다 이 백두산을 때 쓰는 산자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이 백두산 아니요? 백두산이 2,744.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몇 산자일 때에 이 산의 의미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산 관련된 의의를 들어야 되는데 산 관련된 오면 산 가운데 백두산 얘기 뭐 의의 등게 마땅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백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데 백두산이 2,743m 하면은 남한에서 최고 높은 산은 어디예요? 한라산이죠. 한라산은 외우기 쉽다고 했죠? 높이가 한번 구경 오십시오. 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또 조금 낮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학교 다닐 때부터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로 변화해서요. 이게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태산 같은 경우는 있죠? 1535m, 32m, 뭐 42m, 뭐 이런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 근데 뭐 1535m인가 이렇게 많은 책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 높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양산이 조선 전기 사람이었죠. 조선 사람이면 우리나라 산을 들어서 백두산이 높다 하되 하늘의 매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백두산을 들어서지 않고 태산을 들었을까요? 중국을 사대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한라산이나 백두산에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중반 지역까지 개마고원 이런 데서 살아. 그래서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태산은 어떻게 돼요? 평지예요, 평지. 그렇죠. 태산은 이렇게 중국의 전도 평지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 보면 중국 동부서대 지형인데 이게 태양산이라고 있는데 태양산 동쪽이 산동선이잖아. 그 평야지대야. 평야지대 이렇게 솟아 있어. 이게 산동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평야지대에 그냥 평야지대에 솟아 있는 산이야. 눈높이 그대로 1535m를 그대로 느끼는 수밖에 없는 산이야. 한라산 같은 경우는 중턱 같은 데서 사니까 중턱 한 1000m 고지까지도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950m 표고차를 950m밖에 눈높이를 950m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은 평야지대 막바로 솟아 있으니까 1535m. 그래서 태산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정확한 이 태산을 시조에다 써놓으면 정확한 뭐 이유를 알려면은 양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뭐 그 이외에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약수된 음이기 때문에 이 글자 음을 얘기하려면 관련된 의의들이요. 좀 어렵다만 뭐 인자요산 뭐 이런 걸 들어서도 설명할 수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초등학교 3급 학년이나 인자요산 이런 것도 설명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초등학교 5, 6학년만 배우고 그만두나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텐데 어차피 나중에 가서 배울 거 먼저 배운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잖아. 조금 능력 있는 아이들 요즘에 아이들 있죠. 의외로 똑똑해요. 가르치면은 물이 스펀지라고 했네. 물이 스펀지 빨아듯이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쫙 빨아들여요 지식을. 아이들 의외로聰明해요. 왜 자꾸 시키만 가려고 하냐고. 그
어진 사람은 살을 좋아한다 이런 걸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몇 살자 음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치면은. 자 그리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주서 음역하는 글자에서 한 글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산이 선으로 바뀌면서 사람 가운데 신선을 뜻 신선선자예요. 선녀 그 뜻인 글자예요. 신선을 뜻인 글자예요.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져야죠.